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매 복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번의 포지션을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는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를 보고 이것은 조정파동의 형태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어느 정도 구간을 로스를 잡은 다음에 계속해서 물량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가서 상승을 먹은 그러한 구간입니다. 67.6K 평단을 맞췄고요. 그리고 68.7K에서 익절을 한 포지션입니다. 총 수익은 27,000불이 난 상황입니다. 사실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고점을 갱신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가능했던 포지션이었던 것 같고, 특히 이러한 형태적인 부분에서 힌트를 많이 얻어서 확신을 가져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지션은 숏 포지션이었습니다. 69K에서 잡은 숏을 67.3K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이 전체 무빙 자체를 유심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69K 부분, 특히 이 구간이 고점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천천히 이런 식으로 매도를 받아서 들어갔는데요. 포지션이 완벽하게 다 받아지지 않아서 포지션 사이즈는 평소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도 구간을 크게 먹어주면서 수익이 16,000불이 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입절을 한 이유는 한 파동이 다 끝나기 전의 모습이어서, 그리고 3파동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입절을 했고 이후에 5파동이 나오긴 했지만 뭐 그래도 잘 때 이렇게 무빙이 나온 상황이었어서 그렇게 나쁜 입절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포지션 모두 적절하게 포지션을 받고 적절하게 익절을 한 포지션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에 숏을 쳐서 손해를 봤던 금액도 거의 다 엔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고 뭐 어떻게 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과연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메인 시나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에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여기서는 진짜 모든 파동들 다 무시하고 구간들 무시하고 넘어가던 파동들인데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다이아고널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움을 많이 느끼는 게, 대부분 형태를 안 갖추고 올라갈 때는 형태를 계속해서 안 갖춰주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정말 딱 정직하게 무빙이 다이아고널로 333333의 형태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이런 구간을 살짝 찍고 털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아니고 정말 정직하게 이 구간에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 하락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흐름으로 넘어갈지 아니면은 그래도 지켜줄 건 지켜주면서 가는 그런 그림으로 갈지 조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하락의 형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임펄스로 끝났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락의 형태는 당연히 조정파동 ABC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파동으로 봤을 때 충분히 다른 임펄스로 전환해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지금 무빙으로만 봤을 때는 5, 3, 5 형태의 조정파동이 예상이 됩니다. 이 파동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죠? 일단 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1, 2, 3, 4, 5로 한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면 굉장히 알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점과 저점 그리고 이 고점을 이은 피보나치 확장해서 이 구간이 2.618에서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펄스가 일반적으로 연장이 될 때는 2.618 구간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에 도달해서 이게 임펄스라는 것을 더 확신을 지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반등이 0.382 정도 나온 이후에 하락이 다시 나오면서 임펄스의 형태를 완벽하게 갖췄다라고 봅니다. 또한 여기서도 전체 파동의 조정 파동 0.382만큼의 반등을 ABC로 주고 난 다음에 하락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5, 3, 5의 형태로 하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정 파동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는 존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간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기간은 지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파동상으로. 그럼 조정 파동이 언제까지 나와줘야지 조정파동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오느냐라고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구간이 바로 최소한 0.382까지 와야 된다는 거고, 금요일 새벽 3시까지는 최소한 조정이 나와줘야지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그것이 그 다음 파동으로 가는 파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승의 크기나 조정의 형태 그리고 그 기간을 봤을 때도 조정이 이런 식으로 짧게 끝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한 파동 정도는 조정이 더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 조정이 어디서 끝나느냐에 대해서 이제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5, 3, 5의 형태라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타겟 구간은 1과 1.236 구간입니다. 65.2K에서 64.6K 구간입니다. 이 밑꼬리가 달린 구간이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5파동
파동이 완성이 되면 그리고 여기를 쌍바닥으로 찍고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의 문제점은 또한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뭔가 임펄스처럼 보이게끔 하는 함정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파동이 1.618까지 연장되는 형태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간이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온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1.618인 63.6K부터 시작해서 62K 구간까지 촘촘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매수세가 많이 튀어나오는 수평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제가 만든 지표를 봐도 아시겠지만 이 65K 지지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다만 기간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은 조금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구간은 바로 이 62.8K 구간 그리고 이 63.6K 구간인데, 합리적으로 이런 구간까지 조정 파동이 연장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금요일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애매하게 마감한 다음에 주말장 들어갔다가 다시 오르는 형태가 가장 좋은 조정 파동, 그리고 이후에 상승에서도 더 좋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동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해도 이게 한 파동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 파동의 일반적인 구간 0.5와 0.786 사이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구간이 64.2K부터 61.1K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C파동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체 지작 지표를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강세 다이버를 중첩시켰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더 크게 약세 다이버를 이런 구간에서 컨펌을 시켰습니다. 한 번에 두 개의 약세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중첩된 것보다 강력한 시그널이 되었고, 또 다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도 약 3개 정도의 약세 다이버가 함께 뜬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저항 구간을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어느 정도 하락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다이버를 쌓아준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물론 과열되는 모습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강세 다이버가 중첩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추세 전환을 얘기하기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크게 약세 다이버전스가 두 개가 중첩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아직 지지대들이 역배열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구간이 뚫리게 되면 역으로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위쪽에서 캔들적으로 봤을 때 추세 전환의 캔들이 여러 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도 그렇고 이런 구간도 그렇고, 긴봉으로 봤을 때도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락이 조금 더 지속되는 것이 합리적인 구간이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유료 지표들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상승하는 와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매도 물량을 쫙 끌어주면서 너 못 지나간다 완벽하게 해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동력을 잃고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도 아래쪽으로 물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부터 해서 66K 구간까지는 촘촘히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먹으면서 반등 나오고 먹으면서 반등 나오고 먹으면서 반등 나오고 먹으면서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흔들림을 주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락하면서 미체결 약정도 조금 빠진 상황입니다. 또 가격 변동에 따라서 미체결 약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계속해서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비트맥스에서도 큰 문제나 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매물대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그냥 작은 무빙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체결 약정이 오른 상태로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트맥스에서도 역시 가격 하락과 상승 이런 과정들에서 어떻게 미체결이 움직이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입니다. 역시 이 위로 있던 높은 구간들은 뚫기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면서 똑같은 양상일지 궁금한데요. 이 66K 구간이 지나고 나서 65K에서 64K 사이에 조금 매물대들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간들이 하락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구간인지 아닌지를 조금 더 지켜보면 재밌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체결됐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죠. 먼저 바이낸스 체결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으로부터 시작해서 350비트, 250비트, 260비트,
100비트, 200비트, 200비트, 400비트, 250비트, 300비트, 300비트, 그리고 67.2K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1100개나 한 번에 매도 벌걸 긁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반등이 나올 때는 매수가 400비트씩 긁어주는 모습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무빙을 보면 큰 하락 이후에 그리고 상승 이후에 횡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동반되는 무빙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받쳐주는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맥스도 얼마나 매물 체결이 됐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0만 달러가 매수가 되고 220만 달러, 140만 달러가 매도가 되고 610만 달러, 320만 달러, 1000만 달러 정도가 매수가 되었고 290만 달러, 380만 달러, 100만 달러, 100만 달러, 110만 달러 이런 식으로 꾸준히 매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350만 달러가 매도가 되고 100만 달러 매수, 110만 달러 매도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하락하면서 매수 그리고 매도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횡보하는 과정에서도 평소보다 매물 체결 자체는 많은 상황이고요. 비트맥스에서도 확실히 심상치 않은 매수와 매도 현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거래소들의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트래킹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봉으로 보는 지지 저항대입니다. 저항대를 보는 건 사실상 무의미하고 지지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7K에 있는 지지 구간은 뚫렸습니다. 이제 아래로 있는 구간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55.7K입니다. 1대1 비율이 맞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밑으로는 64.6K 그리고 63K 부근에 지지 구간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산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극과 극인 상황입니다. 위쪽으로는 69K까지는 가야지 높은 청산 물량이 있고요. 당장 아래로 청산 물량이 크게 있는 상황입니다. 66.5K부터 시작해서 64K 구간까지 상당히 높은 청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역시 위쪽을 먼저 훑고 이런 식으로 내려온 이상 이 아래쪽에 있는 청산 물량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너무 잘 나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구간은 최소한 먹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유동성 맵도 청산 맵과 거의 동일합니다. 위쪽으로는 다시 고점 구간까지는 가야지 유동성 물량이 있고, 아래쪽으로 당장 66K 구간에 높은 유동성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로 유동성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습이지만 올라가면서 위쪽에 있는 유동성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 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 물량들과 청산 물량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줘야지 올바른 그런 방향으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중입니다. CBD 파이어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가 그렇게 많은 구간은 아닙니다. 재밌는 건 CBD 차트입니다. 고래들 전체 오도수 개미들 다 던졌습니다. 지금 개미가 살짝 사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단위로도 봤을 때 지금 고래가 다 던진 상황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전체 오도수도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개미들만 사고 있거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형태에서 개미들이 샀을 때 더 큰 하락으로 절망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매수가 붙어주면서 상승을 조금 만들다가 또다시 하락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CBD 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